토요일날 이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늘 제가 그 스타트업의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이제 서비스 운영 지식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상은 했어요. 많이 오실 거다. 예,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다. 왜냐하면, 특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운영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서버 개발자분들이 운영에 관한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약하신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타트업의 CTO님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대부분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하지만 또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표를 발표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표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한 80장 정도 돼서 제가 발표랑 같이 확확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40분이니까 일단 저는 이제 발표 맡은 저는 이제 마텐랩스 대표 이동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마텐랩스는 어떤 회사냐면 개발자들이 IT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고요. 간단하게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이제 2012년도에 모바일 서비스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 개발 때 팀장 역할 하다가 회사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모바일 서비스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개발자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핵심 기능 만들고 서비스 오픈하고 이제 밤낮없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서비스 장애를 이제 맞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 장애 난 것도 모르고 여전히 개발하다가 메일이 옵니다. 이제 저희 모바일 서비스였는데 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없냐라는 메일이 오고, 저희는 이제 그때 원입 파악은 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윈도우 업데이트 한 다음에 서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장애는 이미 한 30시간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개발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이슈가 될 일은 없으니까 하면서. 근데 고객은 30시간 동안 그냥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봤는데 간단하게 서버를 모니터링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못 찾겠고, 그래서 이제 나 그냥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마텐랩스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가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했지만 운영자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저는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번 시간에 다른 개발자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의 IT 운영하고 스타트업을 간략하게 비교를 먼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IT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A 기업의 IT 운영 사항 제가 이제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여기가 연 매출이 한 7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연 매출이 7조면 1 매출이 200억이 좀 넘습니다. 시간당 10억씩 벌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회사에서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운영팀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TA 2명, AA 2명, DA 2명, OP 3명. 이렇게 OP 3명은 야간 운영팀이라고 해서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TA는 뭐냐면 테크니컬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아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프라 운영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보통 공고를 보면 미들웨어 운영팀 아니면 와스 운영팀 이렇게 붙여서 공고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들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아키도 잡고 운영도 해주시고 장애도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AA, 그 다음에 DA가 우리가 생각하는 DB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개발 40명이 SM이라고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서비스 운영관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 매출이 이미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왜냐면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래도 한 연 1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IT 운영은 간략하게 보면 인프라 운영, 어플리케이션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단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쪽은 이제
회사의 도메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쇼핑몰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쇼핑몰 응대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간단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컨텐츠 기업인데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면 컨텐츠 기획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같이 운영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인프라 관련된 운영팀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운영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인프라 운영팀, 와스 운영팀, 아니면 인프라 운영팀, 미들웨어 운영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 인프라 설계, 운영,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업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프라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팀은 어떻게 설계하냐면 개발하기 전에 설계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요구사항 분석하고 몇 명이 들어올 거고 뭐 초당 트랜잭션이 얼마가 날 거고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분석 통해서 계산하고 어플리케이션 설계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인프라까지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이 단계인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을 하죠. 일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게 잘 동작하면 복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단지 형태가 다른 것 뿐이에요. 왜냐면 엔터프라이즈는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2, 3년간 개발만 따로 한 다음에 그게 올려가는 건 빅뱅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스타트업은 사실 개발자들이 자기가 개발한 걸 테스트하고 그걸 올리고 그게 MVP로 간단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사실 오늘 다 말하고 싶은 거의 대부분은 이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CTO님이 계세요. 왜냐면 나는 원래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많은 부분을 빼고 하고 있다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은 개발하고 테스트계 만들고 복사, 테스트계를 안 만드시는 곳도 되게 많아요. 네. 인프라 구축은 뭐 하는 거냐면 기기, 운반, 조립, 장착, 설치, 설정, 동작 테스트, 부하 테스트 이게 다 뭐냐면 IDC에서 하드웨어 세팅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도입률이 아직도 매우 낮습니다. 한 30%에서 40% 언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프라 운영팀은 대부분 기존의 IDC를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때 했던 건 대부분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으면 몇 주고 길면은 반년 이상씩의 세팅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유닉스 장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공수하는데 막 석 달씩 걸려요. 예. 뭐 자주 나오는 물건도 아니기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딱 계약을 한 다음에 실제 그러면 서비스 언제 오픈돼요? 그러면 장비가 지금 바다에서 오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다 없죠. 그냥 클라우드로 설정만 하면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맞고요. 예. 그냥 이제 클라우드 잘 사용하셔가지고, 예, 이제 개발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인프라 운영인데 247365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운영 쪽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어디 운영, IDC를 가시거나 이런 운영 가면 크게 써 있어요. 247365. 이게 뭐냐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우리는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 99.9%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5나인즈라고 해가지고 99.999%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가용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프라가 1년에 5분 이상 장애가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인프라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서비스는 더 다양한 이슈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프라인데, 인프라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 지원합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마존의 SLR을 들어가서 보시면 알 텐데,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99.9%에서 99% 정도의 가용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0% 정도의 돈을 들인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99%의, 그러니까 가용률이 1%가 나오면, 그러니까 장애가 1% 정도의 시간의 장애가 나오면 10%를 아마 전화 거시면 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당연히 그냥 클라우드 제공자가 247365를 해주시니까 여기는 이제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업무인데, 스타트업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가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만 따로 보는 운영팀이 있고 여기에 부하 테스트, 장애 대응, 변경 관리 같은 걸 해주시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하 테스트가 저희는 되게 익숙한데 이게 빅뱅 형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픈 전에 가상으로 부하를 넣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파치 벤치나 제이미터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서 부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년 동안 수백 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서비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테스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되면 막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다운될 때 운영팀이 이제 한 10명, 개발팀이 한 10명, 이 정도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뒤에 임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 이제 긴장되겠죠.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APM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성능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오픈할 때 부하 테스트하고 그 부하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 문제를 이제 파악하게끔 되어 있고요. 스타트업은 부하 테스트를 안 하죠. 부하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스타트업을 하니까 저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 이제 오픈할 건데 오픈할 때 이런 대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여러분의 서비스는 되게 고요할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아무런 이슈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정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터지면 그거 막고 파티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대부분의 서비스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부하 테스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장애 대응인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나 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APM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왜 필수로 들어가 있냐면 개발팀하고 운영팀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들하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개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도구가 필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제니퍼랑 저희 마탭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폰트가 제니퍼가 좀 작게 보이는 건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타트업은 이제 개발자가 APM이죠. 개발자가 직접 장애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도 대기업에 계셨던 이제 분들은, 이거 우리가 뭔가 빼먹은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부분 개발자가 하시는 게 맞고, 단지 북미에서 이제 APM이 워낙 오래전부터 서비스 형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많이 안 쓰는데 북미는 이제 최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얘기하는 누렐릭이나 데이터독이 서비스 형태의 APM이에요. 이미 10년 넘게 서비스를 해온 되게 좋은 솔루션이 서비스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서비스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이제 마트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걸 쓰면 됩니다. 그 누렐릭 데이터독 되게 잘 만든 서비스고요. 얘도 좀 폰트가 작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나 트레이스 도구들을 요즘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더 친숙한 도구가 아무래도 로그 기반으로 분석하는 거고 요즘에 로그가 워낙 많은 양의 로그를 처리하는데 기존에 비용이 너무 비쌌는데 요즘에 점점 그 비용이 싸지면서 로그 기반의 분석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는 분산 추적하는 용도로 많이들 쓰는 도구입니다. 여기 있는 장표는 다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딱히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변경 구성 관리인데 파라미터 변경하고 인스턴트 설치하고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사실 이런 거는 스타트업이 더 잘하세요. 엔터프라이즈가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이분들이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하루에 몇십 번씩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있는 개발자분이 더 잘하시는 부분이고 좀 아마 오늘의 여러 가지 세션도 다 CI/CD에 관련된 거 우르르 있을 테니까 제 발표 끝나시면 가서 다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간단하게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유니콘을 바라보는 스타트업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예. 일단 초기 스타트업, 이거 뻔히 답이 예상이 되시겠지만 IT 서비스를 이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가능한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개발자들은 그냥 제품에만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거 회사에서 만약에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면 당당하게 운영은 대표님이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중견 스타트업까지도 모든 운영은 CTO님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초기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대표님을 보러 하세요. 왜냐면 CTO님이 대부분 개발자잖아요. 예, 본인이 제일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시고요. 단지 개발을 통한 서비스 안정화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개발자분들은. 내가 초기다라고 하는 건 서비스가 오픈한 지 1년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그 정도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특히 장애났다고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안 돼요. 저희 경쟁사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예요. 예. 저도 지금 저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 서비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초기에는 운영은 돈을 버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개발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운영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운영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 이제 운영하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어차피 운영은 클라우드에서 해주니까 모니터링도 초기라고 하시면 그냥 아마존이나 그냥 애저나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거 무료 할당량 있거든요. 거기 알럼만 걸어가지고 사실 모니터링 하시는데 매출이 내가 정말 하루에 10억씩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년에 1억, 뭐 10억 언더라고 한다 그러면 분 단위로 장애 보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5분마다 걸던 1시간마다 걸던 그 정도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료 할당량만큼만 클라우드로 쓰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타임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URL 호출해가지고, URL 웹 서비스 모니터링, 업타임 모니터링 보통 이렇게 하는데, 뭐, 킹덤, 업트렌드, 스테이처스 케이스, 이런 것들, 케이크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뭐냐면, 얘네들 그냥 URL 등록하면 URL로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인프라가 죽었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죽었거나, 최종적으로 URL로 접근이 안 되는 걸로 표시가 되니까, 이런 거는 사실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이건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만 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정도 URL을 무료로 드려요. 그러니까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무료로 쓰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서비스 오픈한 1년 하고 시리즈 투자 받아가지고 돈이 막 생긴 회사들. 그러면 꼭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막 고민 얘기 하시는데, 가능하면 돈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IT 운영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대표한테 운영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타트업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CTO님이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도구들도 되게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한테 말을 못 하셔서 결국은 운영을 본인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 개발자들한테 밤새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다른 반면으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CTO 인터뷰하면 항상 이 얘기, 시리즈 A 딱 하고 나서 내가 인터뷰하면 우리도 이제 운영자 채용할 계획이 있고 대부업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들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키시는 CTO님을 뵌 적도 없고 지켜서도 안 돼요. 사실. 결국은 운영자를 채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비용이에요. 아까 비용이 너무 커요. 24시간 운영한다 그러면 5명이거든요. 어차피 24시간 운영 못하니까 기존에 하던 기획자가 하시던 뭐 다른 뭐 콜센터 분이 하시던 다른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가용성 99%는 운영자가 없어도 개발팀에서 만져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용성 99%면 1년에 장애가 3.6일 난다는 거거든요. 코딩만 잘하셔도 일주일에 1년에 3일 이상 장애 안 나요. 그러니까 CI/CD 잘 배포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장애가 나는 케이스에 열정만 있으시면 사실 1년에 3일 이상 장애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운영에 투자해가지고 쓸 수 있는 비용이 연 매출이 100억이라 그러면 1억 정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운영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돈에 대한 생각을 CTO님도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데브옵스나 운영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계신데 많은 고민 후에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뭐 되게 죄지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아니면 대부분 CTO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럼 말씀드리고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가 또 이슈가 되는데 어차피 스마트한 운영자분들은 대기업에 있긴 한데 그분들도 큰 규모를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초급 운영자들을 뽑게 되면 이분들이 운영은 원래 엔트로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경직시키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타트업의 문화에 또 맞지가 않아요. 예. 와가지고 이제 야간에 운영하고 고객 이슈 생기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경 이력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회사의 문화를 경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스타트업의 문화랑 또 맞지 않으니까 CTO님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운영자를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자들은 뽑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 너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견 규모의 스타트업도 이제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에 가깝고 야간에 장애가 안 나도록 CTO님들이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 맡기는 거고 모니터링만 하는 건데 개발자가 가능한 한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MSP라고 하는 지금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메가존, 베스핀, GS 네오텍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아니면 이제 애저에서 직접 지원을 해드리기 힘드니까 대신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고객들을 이제 빌링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해드리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빌링만 받을 생각으로 이제 이런 파트너들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메가존의 직원이 600명이고요. 베스핀의 직원이 600명인데 이 사람들 클라우드만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가능하면은 물어보고 문의를 해달라 그러고 문의를 잘 안 해주면 바꾸세요. 네.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지고 돈을 좀 싸게 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가 내가 문의를 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해 주는지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파트너를 물론 회사에서도 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팀을 잘 만나면 지원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받아가지고 개발자의 어차피 개발자들은 KPI가 운영 잘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운영에 크게 신경 안 쓰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CTO가 아닌 이상에 내가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면 신경을 많이 못 쓰길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에서 가능하면 이제 MSP 사용하고 MSP에서 돈 받지 말고 말 잘하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스타트업의 특징은 전화를 안 하세요.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도 만나고 스타트업도 만나는데 엔터프라이즈는 정말 갑질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차라리 갑질을 하는 게 조용한 것보다 나아요. 예. 스타트업은 조용히 해지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예, 조용히 해지를 할 거면 차라리 갑질을 하는 게 이런 이제 B2B 하는 회사들은 낫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라도 더 들어주실 거고요. 이분들도 자기의 고객들이 본인들로 인해 가지고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분들이세요. 돈만 벌기 원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무료 인프라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빅스, 나기오스, 프로메테우스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것들인데 특히 자빅스는 2001년도부터 IT랑 같이 시작한 서비스고 대부분의 IDC 센터에서는 다 자빅스를 가지고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년 정도 됐고 인프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대신 좀 설정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건 정말 최근에 컨테이너 나오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프로메테우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핫한 도구고요. 컨테이너 모니터링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도구를 쓰려고 하면 수집 서버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하는데 개발자 처음 써보는 도구라서 한 2주 정도는 또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발자들이 연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도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거 이렇게 그루밍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하니까 저는 대부분 그리고 이런 도구 설치하고 막 모니터링 하는데 벌써 때 물어보면은 그 회사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링 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너무 아깝거든요. 왜냐면 그런 모니터링을 어떻게 되는지 하려면 그 시스템 전반을 아시는 분이 해야 되니까 대부분 제일 경력 많으신 분이 모니터링 관련된 업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돈을 더 버세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료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이제 뭐 누렐릭 데이터도 와텍 같은 것들이 있는데 비용만 고민을 하세요. 예. 비용이 내가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데 그 비용 대비 이런 유료 모니터링 쓰는 게 어떨까? 그 비용이 안 나온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모니터링 쓰시고요. 아니면 차라리 무료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설정을 할 거면 유료 모니터링을 쓰시는 거를 더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들이 하죠. 예. 제가 이제 중기 모니터링까지 말씀드리면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쪽은 제가 따로 하는 회사들은 거의 못 봤어요. 예. 기존에 CTO님들은 이제 APM을 다 쓰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시는데 아직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도구를 쓰는 것보단 자신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 그냥 개발자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해결하시는 쪽으로 가고요. 이제 후기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을 바라보는 회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엔터프라이즈랑 비슷해요. 엔터프라이즈랑 비슷한데 구조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후기 스타트업은 개발팀 일단 뭐가 틀리냐면 엔터프라이즈는 운영팀이 더 중요해요. 예, 운영팀이 내부에 들어가 있고 개발팀이 외부에 있어요. 예, 대부분 개발팀은 개발을 외주를 줘요. 삼성 SDS, LG CNS가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리고 운영팀은 자사에서 직접 관리해요. 워낙 돈을 버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IT가 핵심이 아닌 엔터프라이즈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팀을 내재화하는데 대부분의 IT 스타트업은 개발팀을 내재화하고 운영팀을 외부로 뺍니다. 예. 가지고 개발팀, 데브옵스 팀, 그 다음에 운영 외주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인프라가 그래서 데브옵스 팀하고 MSP 회사가 같이 운영하는 케이스 많아요. 더 메가조이나 베스핀 같은 회사가 그냥 운영까지 대신해주는 케이스는 이건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비싼 비용이긴 한데 그냥 어차피 유니콘을 바라보는 정도의 규모에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개발팀하고 데브옵스 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도구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예, 저희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때, 서비스를 이제 운영할 때는 모니터링 도구, 로깅, 그 다음에 트레이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솔루션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이제 APM, 그 다음에 EUM, URL, 로깅, 트레이싱인데, 아까 APM 말씀드렸고, EUM은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어널리티스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엔드 유저 모니터링은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슈가 나오는 걸 전문적으로 잡는 또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AP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PM은 웹서버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고객의 트랜잭션이 단계별로, 그러니까 고객이 만약에 초당 1000건이 들어간 거다 그러면, 그 초당 1000건의 트랜잭션을 다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버에 들어와서 파일 오픈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 날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호출하고 뭐 그 빙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 나올 고객한테까지 갈 텐데 그 단계를 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제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트랜잭션 하나 안에 그 스텝이 10,000건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게 한 1분 걸립니다. 돌아서 나오는 데까지. 쿼리만 한 3,000개 정도 호출을 해요. 왜? 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는 정말 규모가 큰데 왜 그러냐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고객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리점 정보 다 들어가 있고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나온 요금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단계를 다 조사해서 그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를 다 분석하는 도구가 APM이에요. 그래서 그 APM에서 이 쿼리가 실제로 0.5초 걸렸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개발자들이 그걸 보고서 해당 쿼리를 수정한다거나 해당 어떤 뭐 메소드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이제 무료 APM에 스카우터랑 핀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핀포인트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요. 스카우터는 저희 이제 CTO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폰트가 왜 느낌상 큰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로 APM 서비스도 똑같이 뉴렐릭, 데이터독, 마탭이 있습니다. 예. 다 괜찮은 서비스들이에요. 예. 스카우터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URL 모니터링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요. 대부분 저희도 이제 왜 만들었냐면 저희 CTO님들이 혼자 만들어가지고 혼자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계속 설정하고 관리하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URL 모니터링 직접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왜냐면 URL은 맨 마지막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퍼블릭 네트워크망이 끊겨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깅이 최근 IT 운영에서 트렌드인데 이제 로그는 어떤 게 어렵냐면 정말 설득력 있는 가설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예. 가지고 로그는 여지껏 잘 안 동작했던 게 이 양 많은 걸 어떻게 분석하지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힘들었다가 요즘에는 워낙 분석하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예,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로그 스테이시나 뭐 스몰로직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엔터프라이즈까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도구인데 개발자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싱은 특히 지금 요즘에 MSA 서비스가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비동기로 움직이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거나 집킹 같은 것들 예,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지라는 걸 보기에는 예, 되게 좋은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쉼없이 달려와서 예, 이제 제가 거의 끝나가는 건데요. 이제 유명 스타트업들 이제 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각자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뭔가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에 맞게 만드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직으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 서버리스를 도입해가지고 서버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전 정말 이 CTO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게 처음에 3년 전에 만났을 때 우리 서버리스에 람다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년 뒤에 딱 만나는데 우리 80%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내부에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서비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더 관심 있는 건 DB 정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과 서비스에 더 집중하겠다. 운영 자체를 걷어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하고 있고요. 되게 멋있는 여기는 이제 책 관련된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이게 여기도 운영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떡하냐면 DB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거의 3개월인가 6개월간을 아침마다 개발팀이 모여 슬로우 쿼리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예. 이걸 통해서 그냥 DB를 대처하는 내부의 자산을 만들어버린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신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그쵸, 우리 안 써본 사람 찾는다는 요즘에 곳인데, 여기는 이제 운영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특징으로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로그를 분석하시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강화가 반복이 되면서 개발자들이 분석하는 실력 자체가 높아지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그 분석이 매력적인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로그를 남겨야 되는지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로그를 잘못 남기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로그를 통해서 분석했을 때 장점을 개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습득하는 케이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관련된 로그를 남긴다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게임 회사인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네. 돈도 하루에 1억 넘게 벌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돈 버는 애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누가 장애 뭐 이런 글자를 치면 그 알람을 받으세요. 네. 아, 근데 하물며 돈도 많이 벌어. 근데 어쨌거나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카페에, 예, 이게 거의 실시간 알람과 거의 견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더라고요. 예. 무료잖아요, 게다가.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카페만 만들었는데 실시간 알람 기능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회사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라고 저기서, 일단 IT 서비스 개발은 우리가 돈을 만드는 건데, 어쨌거나 운영은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고 있냐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운영 관련해가지고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드린 것처럼 서비스 규모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브옵스 관련된 얘기 지금 여기 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데브옵스 팀이 있어서 회사가 매출이 커진 게 아니에요. 회사의 매출이 커져가지고 데브옵스 팀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데브옵스를 통해서 더 합리적으로 더 효과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데브옵스를 해야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겠구나. 규모가 있으면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바꿔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우리가 뭐 기술력이 딸려 아니면 뭐 우리 뭐 대표님이나 CTO님이 생각이 없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초기 스타트업은 꼭 운영은 그냥 CEO 시키십시오. 만약에 대표님들이 개발자한테 우리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 개발자한테 이렇게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제품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님은 시간이 남지 않는지 얘기하신 다음에 왜 대표님이 운영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행사장에 와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스타트업이고 초기, 중기 정도 된다면 데브옵스 팀이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 맞는 IT 운영 방법을 어떻게 만드냐는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거든요. 단지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머리에 넣고 있는 것 정도는 좋아요. 근데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다시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잘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저는 뭐 그것도 데브옵스라고도 하고 뭐 노옵스라고도 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서로 이제 좀 편하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한테 뭐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하면 제가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